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씨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전국은 뜨겁게 집값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집값이 3배에서 무려 5배까지 오르며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속출하는가 하면 중저가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2021년 단기적 전망은 장밋빛일지 몰라도 향후 10년까지 내다보면 광역시와 지방 아파트는 많게는 8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산업체가 이전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인 지금도 거래량이 부족한데 폭락장에는 집값 폭락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난리가 나겠죠. 부산, 대구, 대전 지방 집값 80% 폭락한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지방은 전체가 위험해요. 그나마 중심권인 좀 대전, 세종은 좀 어떻게 버티게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더 남으로 내려갈수록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좀 더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보시면 집값이 얼마나 고민이 심한지 지금 울산, 창원,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말도 못하죠. 부산, 대구, 대전 지방 부동산 거품 결국 터진다. 자, 지방 부동산의 문제점 오늘 아주 심층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한 거 잘 들으세요. 자기 지역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객관적으로 방송하려고 노력을 하지 특정 지역을 폄하해서 제가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방송을 보고 깨닫는 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집값 폭등, 거품 심화. 지금 지방 부동산의 문제점은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거품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이 최고치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해놨죠. 이건 서울, 강남보다 훨씬 위험해요. 두 번째, 하락장 대폭락 후에 회복 불능. 문제는 폭락한 다음에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복도 안 될 곳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떨어질 때 망하고 올라갈 때 회복도 안 된다면 그런 걸 왜 끌고 갑니까? 자, 미분양 아파트,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많이 지금 불장이 되다 보니까 줄기는 했는데 지방은 항상 미분양 아파트가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요. 빈집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급감, 기업 이전, 인구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즉, 단순히 인구가 감소된 게 아니라 생산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고령화 추세로 기업체,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특히 남동임의 공업적인 이 경상도 쪽 지금 얼마 전에 집값이 대폭락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전조직무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하락장이니까 폭락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인구도 받쳐주지 못하고 그나마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가가지고 막 집값을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따라온 거지 다음 하락장에는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아무튼 기업체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출산율 급감하고요. 수도권으로 아예 사람들이 옮겨가요. 여러분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다 미분양 나고 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좀 뛰고 있지. 자, 왜 그런 곳들이 미분양 나는 줄 아세요? 인구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시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기업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늘어나야 뭐 제 역할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45년, 한 30년 지나면 30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2,500만으로 준다는 5천만에서 2,500만으로 준다는 끔찍한 지금 예측도 해외 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인구. 다주택 매도 투자 가치가 떨어져. 뭔 말이냐면 다주택자의 매도의 1순위 타깃이 지방이에요. 지방. 광역시나 중소도시. 투자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 먼저 던지고 만다고요. 지금은 더군다나 주동지역으로 상당히 묶여서 뭐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다주택 등 지방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방을 매도한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이 상투장에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호가만 이렇게 올라가 있지.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가치는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요.
이제 전국 입지 분석, 지방광역시 난리 난다. 자, 전국 입지 분석을 한번 볼까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완전 달라요. 자, 수도권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수도권은 안정적이에요. 왜? 인구가 몰리니까요. 다만 수도권도 이제 신도시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거에 의한 물량 폭증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지방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볼 것도 없이 강남, 서울, 신도시, 경기, 인천 이 순서대로 안정이 있죠. 근데 이 꼴찌인 인천도 지방 특정 도시보다 훨씬 더 전망이 밝다 이거예요. 상승장, 폭등 및 하락장 폭락 크기 순서. 그러면 상승장에 누가 많이 뛰고 폭락장에 누가 많이 떨어지느냐? 이건 똑같아요. 많이 떨어진 놈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순서. 강남이 가장 많이 올라가면서 떨어져요. 서울, 신도시, 경기, 인천 이 순서예요. 그러면 다음에 폭락장이 오면 어디를 잡아야겠어요? 돈만 되면 강남, 서울 이쪽으로 옮겨가야겠죠. 자, 그다음에 지방과의 비교를 해볼게요. 수도권 갈아타기를 염두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 무조건 뭐 서울로 올라오라는 얘기, 좀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제 방송 보는 분들이 뭔가 도움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움 받으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수도권 갈아타기를 염두하면서 지방을 보유하는 게 좋아요. 안정성, 황금성, 이제 물건이 팔리고 하는 거, 투자성, 이 세 가지 모두 뛰어난 게 수도권이에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폭락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고가 아파트도 위험하다는 거죠. 수도권도. 이해가죠?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싼 게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지방은 심각해요. 장기적 안정 순위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누가 안전하냐? 세종이 아마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전입니다. 대전이 이 수도권과 남북권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세종 옆에도 붙어서. 그렇다고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서울보다 다 불안합니다. 자, 부산, 대구, 광주는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소도시까지. 상승장, 폭등 및 하락장, 폭락 크기 순서. 볼 것도 없이 세종,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중소도시. 바로 이 순서대로 폭락할 거예요. 세종, 대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역별로 달라요. 부산과 대구도 막 많이 오른 것들은 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 그렇다면 지방에는 안전한 지역이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 특수성을 염두하면 돼요. 특수성. 특수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인데 예를 들자면 행정수도가 옮겨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거품은 심해도 세종은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도시로서 어떤 홍콩의 대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산의 그것도 일부 지역. 자, 해운대, 수영구, 그 다음에 동래구, 남구 뭐 이 정도의 바닷가 일부 지역은 그나마 버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 도시들, 웬만한 경상도, 전라도의 도시들은 좀 거품이 심한 아파트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1, 2억짜리가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3, 4억짜리도 그래요. 기본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넘어가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지 뭐 저가 아파트들이 위험하다는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더 많아요. 지금은 물론 폭등장세니까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연 다음 폭락장에 또 얼마나 뛸까? 글쎄요. 뛰기는 뛰겠지만 회복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방광역시 부동산에서 특히 위험한 곳을 골라봤어요. 부산은 해수동남, 즉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 이쪽이 비싸니까 위험한 거예요. 다만 다음 상승장에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더 고가 아파트들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 달서구 고가 아파트들이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는 전체적으로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부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산은 국제도시 성향이 있어요. 근데 대구는 내륙도시로서 그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지를 않으면 글쎄요. 집값 지키기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광주도 남구, 서구 위험하고요. 대전, 유성구 특히 비싸죠. 유성구 등 고가 아파트는 다 위험한 거예요. 울산, 중구, 남구 이번에 조정지역 묶였는데 역시 고가 아파트 10억 넘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 뭐 10억 안 넘어가더라도 많이 오른 것들, 기타 지방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여기를 제외한 이 5곳을 제외한 지방 많잖아요. 중소도시들 뭐 창원이라든가 전주라든가 뭐 이런 데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 빅데이터인데 저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0이 평균점인데 잘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좀 올라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최근에 또 오르고 있죠. 올라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전도 지금 그런 모양이고요. 비슷해요. 대구도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광주도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근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사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여기도 보세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10년이고 여기는 2020년이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전체 크기가. 그러니까 꼭지 시세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여기도 보세요. 광주도. 그럼 대전은 비슷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감소되고 또는 산업체 문제, 어떤 먹거리가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긴 하는데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는요. 지금은 현재 인구 감소가 그 집값에 영향을 아직 안 줬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앞으로 10년은 완전히 달라요. 과거 50년보다도 앞으로 10년이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전체 인구 감소가 이제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대전은 좀 유지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줄어들지 않고. 왜?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깝잖아요. 기간별 지방 집값. 자, 그러면 기간별로 한번 보자고요. 지방 집값의 어떤 전망을. 단기 2021년 겨울에, 이제 올 겨울은 어떻냐? 지금 현재는 어떻냐? 올라갈 거예요. 광역시와 지방 상승 지속할 겁니다. 이제 상승세가 조금 내려오기는 했어요. 조정적으로 묶였어도 올라갈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거래량이 근데 급감하고 황금성이 부족하다. 이제 거래량 급감하니까 당연히 잘 안 팔리죠. 이게 조금 문제기는 해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그래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왜?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구축의 중저가 아파트. 많이 오르면 못 갈 거고. 근데 중기부터는 이제 조금 걱정이 돼요. 중기 5년간, 그러니까 한 2년 후부터 5년간 수도권과 연동해서 대세 하락으로 아마 얘도 빠질 것 같은데 가격이 비쌀수록 대폭 나갈 겁니다. 자, 문제는 하락장에 갈아타기가 안 돼요. 안 팔릴 거예요. 자, 경기도가 왜 최근에 와서 한두 달, 1년 만에 이렇게 폭등한 줄 아세요? 수도권이 원래 7년 뛰었는데 그동안은 5, 6년 동안 안 뛴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잘. 정말 맞아요. 소형은 거래가 됐지만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1년 만에 막 2, 3억, 4억씩 뛰어버리는 거예요. 서울은 그전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이해가셨죠?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니 바로 이 지방은 황금성에서 치명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방의 미래의 거울은 경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심각하겠죠? 수도권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장기 10년 동안 내다본다면 인구와 기업 급감이 이제 가시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미래 입지 아파트 중심으로 좀 일부 지역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좀 주상복합의 몇 개 아파트들 좀 그런 것들은 좀 버틸 것 같아요. 신고가를 찍거나. 그런데 거의 고가 아파트들 중에서 상당수 80% 가까이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대책을 반드시 지방 사시는 분들을 마련해야 돼요. 실거주라면 실거주 하십시오. 근데 투자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봤더니 서울의 경우 이제 같은 10억짜리가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현재 10억짜리들.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 10억짜리가 있다면 자, 폭락은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얘가 서울이라고 해서 들빠지진 않아요. 6억. 자, 경기, 인천 6억.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도 6억으로 떨어진대. 다음에 항상 우상향 하잖아요. 올라갈 때가 문제예요. 서울은 16억으로 떨어진 것 폭 이상으로 훨씬 뛰어버려요. 이제 6억에서 잡은 사람들이 10억 버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 인천은 16억이 아니라 13억으로 갑니다. 그래도 7억 버네요. 근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겨우 그 예전 고점보다 비슷하거나 이건 좀 약간 더 높게 잡았는데 회복도 못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집에 남아도니까, 미분양 넘쳐나니까, 땅은 넓은데 인구는 줄어드니까, 산업체는 옮겨가니까, 저출산, 특히 생산인구가 줄어드니까, 해외로 산업체가 이전하니까. 자, 서울 시세 사이클. 서울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쪽에 경기도가 있는데 같이 경기도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얘들은 보세요. 이렇게 하락이 4년이고 그다음에 회복 2년 만에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급상승해갖고 신고가를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그렇죠?
즉 하락 회복기는 짧아요. 하락기는 짧고 상승기가 길어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뛰어요. 그런데 이제 광역시 보세요. 광역시는 이렇게 하락장이 이렇게 길 것 같아요. 길고 그다음에 회복 4년 신고가 있냐 뭔 말이냐면 이게 회복.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겨우 회복하거나 회복을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높아요.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신고가는 찍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즉 순서대로 본다면 서울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고 지방은 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락기, 회복기 길고 크다. 상승기는 짧고 작다. 부산 아파트 백주 하락 이거 과거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백주 하락이에요. 분명히 잘 들으세요. 백주 하락 전국 1등 기억 꼭 하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5%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막 10%, 20%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백주 하락하면서. 부산의 모든 구가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해운대 보세요. 9.11, 수영구 7.11. 제가 왜 이 말을 동래구 8.55.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잘 사는 곳들이 집값이 비싸니까 더 떨어진 거야. 비율도 더 떨어져요. 돈도 더 떨어지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비싼 곳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도 그러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남 창원, 성산, 의창, 거제, 마산, 하포, 울산, 경남 통영, 경남 창원, 경북 구미, 경북 영천, 경북 포항. 진짜 천문학적으로 떨어졌네요. 자,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모두 1위에서 7위가 경남권이래요. 왜 경상도 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면 그 전에 많이 올랐었어요.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근데 이번에도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경상도 쪽이 1위에서 10위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냥 솔직히 집값 안 잡았잖아요. 아시잖아. 코로나까지 겪어서 특수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이 다시는 올까? 조금 고개가 절레절레 하는데 앞으로 이런 특수 상황이 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폭락했던 것들이 과연 지금처럼 불장이 될까요? 지방이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 지방 심각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할 거예요. 왜? 더 뛰었으니까. 자, 이제 지방 아파트 폭락 후에 회복 못한 아파트 수두룩하다. 보시면 부울경이라고 들어봤죠? 부산, 울산, 경남. 뭐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0이에요. 0. 실질적으로 2012년, 13년 그러니까 서울하고 반대로 여기 뛰었는데 여기 지금 밑으로 뭐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막판에 2019년부터 조금 회복을 하더니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2020년 이렇게 뛴 거야. 알았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의 특수성 코로나 그리고 정부가 이상하리만큼 집값을 안 잡은 거 이런 거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락은요 인구 감소하고 산업체 이거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사례를 보여줄게요. 창원시 파령동 극동아파트 지금 여기 고점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따랐다가 회복을 했지만 아직 회복도 못했네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울산시 서부 성상태빌 이 고점에서 쭉 떨어졌는데 회복도 못했네요. 자, 물론 계속 올라가면 이제 회복하고 또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통 고점 대비 상투장에는 막 이렇게 날아가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못 가는 아파트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은 모양새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 전국 인구 증감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지금 파랗죠? 인구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인구가 이렇게 특히 파란색이 진할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서울도 지금 그 인구가 좀 줄어든 파란색이 나 보이죠? 이 수도권 쪽의 인구 감소는요, 용적률의 쾌적성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용적률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집을 짓다 보니까 1000만 인구가 줄어든 거지. 뭐 지역이 나빠서 1000만 인구가 줄어든 900만 대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순인구가 감소되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옮겨가고 이래서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갈수록 이제 다음에는 파랗게 되겠죠. 여기가 파랗게 될 텐데 그러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충청권도 저는 좀 좋게는 안 보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그나마 가교 역할 한 중간 정도는 갈 것 같네요.
국내 문제는 그럼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폭등론자들이 항상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집값은 뛴다.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지금 30%가 넘었어요. 무슨 1인 가구가 무슨 아파트를 매수합니까? 네. 그걸 심각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인 가구 2020년에 607, 30.0. 보시면 여기 뒤에 자 2045년 36.2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는 1인 가구가 대세를 차지할 지금 3분의 1이 1인 가구야.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가구는 줄었다. 2020년 합산 출산율 자 0.72, 합계 출산율 추이 자 2018년에 0.98, 0.92 하다가 지금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보세요. 0.84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OECD 국가에서 단연 꼴찌고 일본도 한 명이 넘어요. 이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출산율인데 27만 6천 명으로 줄었죠. 근데 사망자 보세요.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전됐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가겠죠. 갈수록.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후에 인구 2,500만 된다고. 이거 진짜 정부가 특단 대책 이거 마련해야 합니다. 한 사람당 1억씩 지어주든 어쨌든 간에 세금 걷어서 뭐예요 자꾸. 1순위가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저출산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물론 노인들 공경도 하고 노인들 대비도 해야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저출산은 이거 막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망해버리는 꼴이거든요. 이미 지금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줄면 어디가 직격탄이겠어요. 지방입니다. 지방. 수도권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여기 최근에 지금 강남 3구 계속 지금 외지인들이 매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특히 강남 많이 매입하죠. 이건 나쁜 말로는 투기꾼이고요. 좋은 말로는 이렇게 선수들이죠. 선수들. 자, 영끌 부동산 투자 세대별 자산 증가율 30대가 최고다. 30대 엄청나네요. 일본 한국 생산 가능 인구. 자, 일본 여기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도 이렇게 주택 가격도 하락했어요. 이게 막대 그래프 생산 인구, 주택 가격은 같이 비례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생산 인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갔죠.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이때 최고의 피해자가 어디다? 서울이 아니에요. 지방이라고요. 지방. 특히 광역시 피해 클 거예요. 자, 올해 전국 17개 도시 지역별 최고가 아파트 보면 여기 보시면 서울 물론 비쌉니다. 근데 부산 45억 이거 말입니까? 대구 24억, 광주 20억. 자, 잡지 마세요. 아셨어요? 오늘 나는 돈 많다, 100억 넘는다 잡으세요. 그럼 내가 뭐라 합니까? 투자 목적으로 이런 걸 잡는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웬만한 곳들 다 10억 다 넘었잖아요.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자, 부산, 대구, 대전 지방 집값 80% 폭락 망한다. 지금 집값이 쭉 날아가고 있네요. 자, 결국 로켓가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끝까지 가지만 결국 밑으로 추락하지 않나요? 지방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도권보다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와 갈아타기, 청약 등 재반 상담으로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천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